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9일 날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5월 10일 토요일 날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기술적 분석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연휴 기간에 저도 좀 이제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그때 자료 준비를 좀 이제 할 시간이 사실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거 하나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배우기 이번에는 뭐 실적은 다 끝났고 상법 개정과 이제 증권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개인 투자원들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데 늘 소외받고 정말 힘들었죠. 예, 이게 좀 주주 가치도 잘 안 되고 미국 증시 보면서 맨날 부러워만 하고 근데 그게 좀 뭐 아직 바뀐 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결국 이제 증권주가 좀 그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증권주가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뭔가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가 바뀔 때, 이 변수가 바뀔 때 거기서 어떤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11월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조선주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정말 많이 간 사례가 있는 것처럼 꼭 뭐 증권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성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거기서 어떤 것들이 좀 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좀 증권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예.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리면 요거 저 주가 결정하는 원리 뭐 많이 말씀드렸죠.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배수죠. 그래서 EPS 곱하기 PER인데 핵심은 뭐죠? 이익이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PER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거죠. PER이 지금 팔란티어가 200배입니다. 200배짜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팔란티어는 200배에 거래되고 어떤 기업은 10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인데 10배면 얼마죠? 10 곱하면 10만 원이 거래되겠죠. 근데 팔란티어는 200만 원이 거래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같은 이익을 벌어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결국 멀티플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아 이거 사야 돼. 이 회사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엄청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해.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멀티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거는. 이건 또 금리가 낮을 때 또 높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오늘 말씀드린 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주당 순이익 관점에서 주당 순이익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거나 주식수가 감소하면 되죠.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팔면 돼요. 매출 성장. 비싸게 많이 팔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됩니다. 뭐 그게 서비스건 뭐 제품이 됐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신시장을 개척해도 되고 삼양식품처럼 아니면 비용을 줄이거나 근데 비용 줄이는 거는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비용 줄여서 이익 증가한 건 그렇게 뭐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익이 증가한 거니까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높은 점수를 좀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밑에 분모 주식수 줄여버리면 되죠. 이게 이제 상법 개정과 연결된 오늘 해드릴 내용인데 주주 환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면 주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ROE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ROE는 뭐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나 벌었냐. 내가 1억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 벌면 20%예요. 20%가 ROE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ROE를 올리는 방법. 이익이 올라가거나 분모가 줄면 돼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려 아까랑 똑같아요. EPS랑 매출 성장. 그러니까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아,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것 같다. 성장 산업에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자기 자본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 자사주 소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밑에 분모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이제 그 회사가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은 계속 자사주 소각하죠. 아마존은 이게 보시면 이게 매출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이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주가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5년 동안 한 800% 올랐거든요. 주주 환원율이 51%. 그러니까 절반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꼭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 통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주가. ROE도 올라가고. 결국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매출 성장보단 주주 환원. 예. 근데 이거를 기업들이 사실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늘어났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제 좀 강제화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기업들은 불편하죠. 상법 개정하면 저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막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불편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잘 돼야죠. 그잖아요. 뭐 기업도 기업이 잘 돼야 또 뭐 우리도 잘 되는 거고, 그죠? 국민들도 잘 되고. 근데 또 국민들의 이런 이제 만약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배기가 또 잘 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또 소비를 늘리는 또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양극화를 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이 경제 체력 자체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역시 기업들한테 좋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레벨업 되면 자금을 그만큼 또 더 조달하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한 밸류업이 중장기적으로 나쁠 게 없는데, 어쨌든 기업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반대를 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이제 예전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기업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게 좀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 누구도 이거를 거스를 수 없는 저는 대세가 됐다. 예. 상법 개정은 결국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출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려면 여기를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쪽을. 성장하는 사람들. 매출 성장이라면, 성장주라면 무조건 매출 성장 나오는 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크게 나와야 주가 많이 가니까 기업 가치도 오르고. 근데 매출 성장이 없더라도 주주 환원 해주면 또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건 사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증기기간. 예. 뭐 물론 이제 이건 다 옛날 얘기지만 갑자기 나는 뭐 방직, 철, 예. 뭐 물론 지금도 철은 필요하지만 여기가 성장 산업이라 보고 장기 투자하겠다. 그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니까 이런 쪽을 보고 이제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많이 올랐죠. 물론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어요. 뭐 그건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ROE가 올라간 기업들의 주가 실제 좋았습니다. 삼양식품 매출, ROE 이 막대기거든요. 메타 매출, ROE 막대기. 그다음에 백산이란 기업도 ROE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쭉 레벨업 돼서 유지하고 있고, 이거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매년 이익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매출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가총액들이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고무적인 건 주주 환원을 기업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했는데, 코웨이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예고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주 환원 정책을 몇 달 전에 발표했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공시로. 예. 근데 주주 환원을 40% 해줍니다. 당기순이익이 40%까지 확대한다고 언급을 했고, 자사주 2.6%를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빨리 전량 소각하겠다. 자사주 소각까지 빨리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대 GF홀딩스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배당금 총액을 이제 500억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금 총액을 27년까지 500억 수준까지 올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예상이에요. 예. 27년도가 만약에 됐을 때 저걸 약속을 지킨다면 5.7%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로. 한국단자공업도 30%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회사 KT인터내셔널이 좀 요게 좀 복잡하긴 했죠. 예. 2세 경영인이 아마 이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KT인터내셔널이 이제 한국단자공업에 이거 유통을 해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자회사로 연결로 편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익을 한국단자가 이제 가져갈 수 있고, 한국단자 가져가면 한국단자 주주들이 그걸 공유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배당하면 주주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고, 대신증권은 이제 감액 배당,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안 내도 됩니다. 총 4천억 이내에서 비과세 배당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소 1,200원 배당 주겠다. 배당 성향도 30에 40%. 그래서 워낙 좀 고배당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 1,200원
적용하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6.3% 정도 되니까 예, 이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한전 KPS도 최소 배당 성향 50%. 원래 배당 많이 주는 원전 기업이죠. 원전 정비해주는. 그래서 돈도 잘 벌지만 주주환원도 되게 잘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성향 50% 제가 가정을 해보니까 예, 배당 수익률 거의 한 5%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 확실히 기업들이 인색했지만 이제는 좀 곡간을 열고 있다. 이게 좀 많이 바뀐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위한 이제 정부 정책인데 뭐 보시면은 우리 인구 줄고 있죠. 사교육비, 예, 주거비 너무 비싸죠. 결혼 안 합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누구든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모르지만 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예,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교육은 비싸죠. 뭐 서울 아파트 값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안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는 몇 년 후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부를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너무 부동산이 쏠렸어요. 이거를 재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으로 예, 돌리는 건데 쉽게 안 돌아갑니다. 이거 뭐 밸류업 한다고 당장 바뀌겠습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사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아마 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아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 누구도 어쨌든 이런 정책에 있어서 예, 이런 걸 추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양극화해서 부를 재배치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식시장으로 예,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정책들은 뭐 누가 됐건 간에 저는 추진할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본이죠. 예, 이 자본이 많아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니까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죠.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그거 중에 하나가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자본을 좀 키우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가 되게 좀 좋은 게 환율이 좀 급나가면 돈 풀기가 좋아요. 예, 우리가 돈을 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튑니다 위로. 부담돼요.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줘서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돈을 좀 풀더라도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금리나 추경 집행하기 되게 좋은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환율이 급나간 것도 되게 유리해졌고, 그다음 기술은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는 정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국가인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건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인구, 자본, 기술 요 세 가지죠. 옛날엔 토지라 그랬죠, 토지. 지금 뭐 토지보다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이제 경제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 예,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구, 자본, 요 기술. 근데 기술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인구와 자본이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엔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 이런 정책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작년에 한 강연회에서 했던 자료인데 작년이에요. 좀 1년 됐어요. 벌써 1년 됐는데 그때 이제 여기 서울경제신문에서 여기 이혜진 논설위원이 썼던 예, 논설인데 증시 밸류업 이제 그때 한참 밸류업 할 때예요. 근데 밸류업이 뭐 되니 많이 막 이랬죠. 예, 지금 생각하면 밸류업 잘 안 됐죠, 사실은. 예,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밸류업은 그때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근데 밸류업 정책은 누구나 환영하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제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녹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죠. 예, 지금도 5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5천 달성이 어렵지 않다. 예, 저도 옛날에 한번 뭐 인터뷰한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선 후보시죠. 근데 그때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예요. 5천 달성 어렵지 않다. 예, 그때 그래서 1,400만 뭐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 보면 1,400만 개인 투자자,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의 주장은 지금도 한국 증시 재평가를 해소하자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21년도 했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아 주식시장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저는 뭐 이게 여야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이 증시 밸류업엔 다 동의하지 않냐.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정치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상법 개정에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재평가 받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법 개정. 뭐 주중환원. 근데 이게 스타트를 끊어줘야 모든 게 다 되거든요. 뭐 상속세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물론 뭐 만만치 않은 이제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 상법 개정이 일단 발동이 걸리면 다 하나씩 뭔가 그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장 부동산 하시던 분이 주식 합니까? 상법 개정했으니까 아, 나 이제 주식해야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주식시장이 이제 이런 물꼬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조금씩이나마 자금들이 주식으로 오르면서 어느 시점에서 주식도 큰 이제 하나의 그 우리나라 자산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겠죠.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절대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출발선상에 상법 개정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어쨌든 변하고 있어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3%를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감사위원 선출할 때는 3%로 제한돼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좀 공정해지겠죠. 또 물적 분할 자회사 LG엔솔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서 자회사 상장하는 거 심사 강화하고 배당 기준일도 원래 보통 연말인데 요즘에 바뀌었죠. 배당금 확인한 다음에 내가 배당주를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일을 좀 이제 여유 있게 기업마다 다르게 좀 설정했고 밸류 프로그램 24년에 했고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이제 가지고 M&A 뭐 방어하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했는데 어쨌든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발행도 금지한다 하는 이제 정책들이 나왔고 이제 여기죠.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상속세이나 요 세 개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상법 개정부터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불편하는 게 분리과세 안 되는 거. 2천만 원 이상. 이게 금융소득이 되게 되면 그 종합과세가 들어가니까 세율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뭐 부자 감세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내가 만약에 내가 대주주인데 배당을 1년에 1억 받아요. 근데 종합과세에 붙어버리죠, 그러면 절반 정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내가 배당을 뭐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세금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근데 분리과세를 해버리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받죠. 이거는 이제 따로 떼내서 분리를 하게 되니까. 종합과세 포함 안 되게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소액주주한테도 좋잖아요. 대주주가 바뀌는. 그러니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가치가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상속세 또 너무 높은 건 뭐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적절히 좀 낮출 필요는 있죠. 너무 높죠. 사실 한국은. 그래서 상법 개정 첫 시도 실패했지만 누가 다음에 상법 개정하는 걸 거부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더 거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0만 명이라는 유권자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은 저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KB증권 리서치센터 하인한 연구원님의 자료인데 개인 투자자의 시대가 실제 열렸고 여기가 개인 투자자 그때 옛날에 뭐 여기 딱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400만 명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이제 1,400만 명, 600만 명에서 그 전에. 근데 그때는 요 당시에는 그 여기 펀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간접 투자, 기관 투자자의 시대였어요. 요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시대죠. 이렇게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의 시대로 바뀐 거죠. 근데 이런 개인 투자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을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결국 바뀌어야 되는 트렌드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 얘기를 해볼게요. 증권업의 본질이 뭘까요? 업의 본질.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호텔업의 본질이 뭐냐? 직원이 서비스업입니다. 아닙니다. 장치산업입니다. 호텔을 차려놓고 그게 장치예요. 거기서 여행객도 오지만 비즈니스로도 많이 활용하죠. 거기 강당에서 회의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그게 호텔업의 본질이다. 좋은 부동산을
차지를 해서 하는 게 본질이고,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업은 그냥 산업을 분리한 것 뿐이죠. 그럼 증권업의 본질은 뭐냐? 증권업도 서비스업이죠. 근데 상담이래요. 결국 고객은 되게 다양해요. 뭐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자문해주고, 그 다음에 매매가 잘 될 수 있게 HTS나 MTS 만들어서 중개해주고, 그러니까 중개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이에요.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좀 잘 벌 수 있게, 아니면 그걸 좀 유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중개와 자문이 증권업의 본질입니다. 근데 상법 개정이 되면 적대적 M&A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고려한다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문이 증가하겠죠. 이런 M&A 자본을 할 때 수수료를 또 받는 구조 중에 하나가 증권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70년대 이제 주주환원이 이제 주주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인수합병이 이렇게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에 딱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증권업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결국 그 이번 상법 개정에서 우리가 증권주를 좀 주목해야 되고, 증권주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진다. 자본시장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보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건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강연회 때도 한번 2월달 강연회 때 한번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 약간 또 조금만 이제 바꿔봤고요. 저는 이제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좀 은행보다 증권주가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은행주는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2년 연속 계속 뭐 좋긴 좀 쉽지 않은 업종이고, 반면에 증권주는 지난 3년 동안 PF 때문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이제 대형사는 좀 많이 완화가 됐고, 물론 중소형사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 해서 출범됐고, 어쨌든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 거래 자체 이제 시간이 이 풀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대금 좀 증가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금리 떨어지면 채권 평가이익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추경을 해서 자산 시장이 또 약간 붐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외된 주가, 그리고 상법 개정 트렌드, 아까 설명드린 자문 수수료, 또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면 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넓어지면 증권주에 유리하죠.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자사주 갖고 있는 이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밑에는 이제 배당 수익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뽑아봤고, 오른쪽은 이제 그 자사주,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미래, 저희 당사도 뭐 9% 정도 있고,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그 자사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좀 약간 예전 자료라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왜냐면 올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소각한다면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명이고, 앞에 설명이 너무 길었죠. 결론은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설명이 길었지만, 그 앞에 내용을 좀 하셔야 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요걸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우기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준비가 그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자료들하고 좀 취합해가지고 한번 증권주 자료를 만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너무 오를 때는 항상 어떤 업종이 됐건 간에 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시고, 그런 공부를 해서 주가가 많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 좀 투자 기회를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